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 후보 김용석입니다. 구의원 12년, 시의원 12년, 24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구청장 김용석이 도봉의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 40년 지난 단독주택들이 많아졌고 아파트의 경우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도봉구에도 많아졌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4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 차원에서 협력해서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구청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행정이 칸막이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그리고 상담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에 대해서 통합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투기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한 차단, 이런 것들도 구청 차원에서 전담 부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사실은 하늘인 세상이 됐고요. 일자리 없이는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경제 성장을 하고 소득 창출을 하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재정은 늘고 있지만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수를 가지고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라든가 탄소 중립 시대에,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수백만 원짜리의 많은 월급을 받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들은 참여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소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양을 감량해야 되는데요. 제 공약에도 30% 쓰레기 양을 감량하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식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문제이거든요. 쓰레기 행정은 즉각적으로 치워주는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을 줄여주고 또 분리수거할 때, 배출할 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개입해서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특히 도봉구같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경제 위기에 먼저 실직을 당합니다. 이럴 때 공공 일자리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면 이제 모든 사회가 이제는 AI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기기를 다룰 수 없는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식당에 가서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무인 이제 주문대에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어르신 복지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많은 마을 강사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이 사회에 발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복리 정진인데요. 이 복리라는 말은 복지와 이익을 정대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도봉구 예산이 7,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56.1%가 복지 예산입니다. 50%가 이상의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이제 집행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를 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제 뭔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좀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을관리소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비중이 한 55%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방학이동 같은 데 보면 기초수급자 비율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독주택 지역과 1인 가구, 어르신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마을이 방치되기 쉽고 또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소가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관리들을 해주듯이 이런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마을 관리소를 설치해서 마을에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과 자원이 협력해서 그분들을 보살핀다면 마을이 훨씬 더 밝아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공동체 의식도 살아나면서 복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저는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 마을관리소 지원 조례가 있고요. 시범적으로 강북구랑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네, 도봉구 인구가 37만 5천 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31만 6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의해서. 도봉구 또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봉구 주소갖기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고요. 교육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도봉구가 이사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이 도봉구 같은 데는 지금 7군데밖에 없는데요. 서울 25개구 중에 지하철 역사가 가장 적은 곳에 속합니다. 사실은 이 지하철 역사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교통복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경전철을 빨리 조기에 착공하고 현재로서는 사실은 역이 3개만 신설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역을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이신설 경전철 역 간 거리가 대략 한 850m 정도 되는데 우이동에서 방학역으로 오는 그 3개의 역의 역 간 거리는 한 1.3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더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역을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는 더 신설하는 게 도봉구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봉구가 집값도 싸고 만약에 그래서 어르신 인구도 많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도로 빠지는 젊은 인구들을 저는 도봉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교통 문제 3가지만 해결되면
오히려 젊은 3, 40대 인구들이 도봉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의 기회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단지와 서울대병원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서울 아레나 공연장이 이제 7월이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에서 가장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문화산업단지인 창업 문화산업단지인 시드큐브가 내년 7월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창동 상계 지역에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라든가 그리고 유관 기업들이 도봉구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단지에는 젊은 연구진들,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거고요. 그러면 도봉구에는 아마 젊은 우수한 인재들과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관문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과 이제 수도권의 접경 지역을 관문도시라 그러는데요. 관문도시는 많이 있을 수 있죠. 도봉, 노원, 그다음에 저기 뭐 은평, 뭐 구로, 뭐 송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봉의 관문도시는 아무래도 좀 여건들이 지금까지는 좀 방치돼 있어서 환경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도봉서원이 사액서원으로서 서울 시내의 유일한 서원이고요. 아직 복원은 안 되고 있지만 그 복원과 더불어서 누원이 복원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원은 조선시대 때 관원들이 여행을 하거나 공무를 집행할 때 잠깐 머무르는 숙소였는데 누각이 있는 숙소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도봉산역 부근인데 그게 복원이 되면 참 좋겠다. 명소가 되겠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개념의 누원이 복원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 음식물 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자원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좀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나 뭐 해외에서도 좀 견학 올 수 있는 훌륭한 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수소차 충전소 같은 그린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생태 문화와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복합 클러스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문도시가 훨씬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로 인한 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사실 고통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봉구 전체 면적의 50%가 녹지입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중랑천과 우이천과 뭐 방학천과 뭐 무수천과 여러 가지 이제 하천이 있으면서 사실은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지가 많고요. 구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미래의 훌륭한 저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존하고 가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무수골 같은 데는 아직도 논이 있잖아요. 서울에 과연 논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 싶은데 아마 도봉구랑 강서구랑 몇 군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내기를 직접 해봤고 못줄을 잡아본 사람이고 논둑에서 못밥을 먹어본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울리면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인성을 키워서 미래에 훌륭한 주역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신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좀 도봉구의 발전과 보존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아레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반드시 받을 불이익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인근 주민들의 교통 문제라든가 소음 피해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된 이후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기관 18군데랑 같이 이제 정책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곳에서 한 12~13가지 요구사항들을 제가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돌봄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됐고요. 이 돌봄을 통해서 또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제대로 된 돌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따뜻한 공동체로 이제 복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돌봄이라든가 사회복지는 그냥 행정의 일방적인 재정 투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에 살아가는 우리 도봉구민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돌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고요. 그분들에게 봉사를 하시거나 또 사회 공헌을 하시거나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주민 주권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은 많은 제도와 어떤 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거기에 내용을 좀 더 불어넣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따뜻한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활동들이 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제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적이지 않고 이윤을 따지지 않고 자기 이익을 뭐 챙기지 않는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조례에 있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도봉구청장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야에 대해서 실전 경험을 필요로 하고 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도봉구청을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자에게 도봉구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모범 운전자에게 도봉구를 맡길 것인가 우리 도봉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